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작년 10월에 이어서 올해 3월 달에도 신용등급이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신용등급을 상향을 시켰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FSD 베타 11이 이제 완전 와이드 릴리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울트라소닉 센서가 아니라 비전 기반의 주차 지원 시스템도 배포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금주 FOMC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0.39% 오른 반면에 다우가 1.24%나 올랐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나스닥의 움직임이 다우 지수보다 훨씬 좋았었는데요. 이날 다우 지수의 이런 급상승은 은행주의 상승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전일이었죠. 전일 유럽 증시는 독일이 1.1%, 프랑스도 1.27%, 영국도 0.93%나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는 UBS라는 스위스계 투자은행이죠. 이 은행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크레딧 스위스의 부실을 떠안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UBS는 크레딧 스위스를요 3조 2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UBS 산하의 이제 회사가 되는 것이죠. 자, 크레딧 스위스가요 자산이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UBS와 합쳐지면서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이 넘는 메가뱅크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에 맞먹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위스 당국도 대규모 유동성 지원을 약속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불안을 상당히 달래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최근 SVB,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리퍼블릭과 같은 은행들의 불안감이 또 어디로 또 불똥이 튈지 몰라요. 다음은 또 누구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불안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존은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1만 8천 명 감축을 했는데 몇 주내 또 9천 명 정도를 해고한다라고 해요. 자, 아마존이 이러한 분위기인데, 아마존보다 다 작은 회사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아마존과 같은 감축 계획이 발표가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도 침체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월가의 눈은 FOMC 회의에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UBS가 시장을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준 만큼 연준이 이번 달 25bp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올랐고 유가도 다소 오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게 경기 민감 업종들인데요. 대부분 녹색의 빛을 띠고 있고 은행주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에너지 주식이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도 1.73% 올랐는데요. 다만 최근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좀 약한 흐름이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2개월간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 지금 맞닥뜨리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4일 정도 반등을 하고 하루 하락을 하고, 자, 오늘장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FOMC를 전후로 해서 그 향방이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11,000선을 지지라인으로 삼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생각보다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높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듯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이 상단 추세선을 뚫고 일단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경제 위기가 오면요, 금융권들의 구조조정이 잇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많은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여러 은행들의 M&A가 활발했었는데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크레딧 스위스가 부실 위험에 빠지자 좀 더 여력이 있는 UBS로 지금 통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스위스 당국마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나서서 금융권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하면서 메가뱅크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골드만삭스랑 도이체방크에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UBS가 CS를 인수한 것은 글로벌 은행 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분명히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에 유럽 증시도 상승하고 은행주도 상승하고 채권금리도 상승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연준의 향후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나스닥 차트를 보셨다시피 기로에 서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종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자, 이번 달에 25bp를 올리냐 금리 동결이냐라고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3월 23일 목요일 새벽 3시에 결정이 돼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3월 22일이겠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3월 23일 새벽 3시가 되겠고요. 자, 어제까지는 62%의 확률로 베이비 스텝 확률이 높았었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은 한 38% 정도였고요. 자, 오늘 새벽에 확인을 해보니까 베이비 스텝의 확률이 77.5%로 더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가 금리 인상 확률에 좀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 3월 달에는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요,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은 아직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5월 3일에 이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 확률이 47%고 동결할 확률이 44%로서 거의 5대5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 되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반기만 어떻게든 좀 잘 버티시면 좀 더 나아진 주식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늘 1.73% 오른 183.2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현재는 175불에서 186불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작은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1선과 121선을 사이로 해서 자, 이렇게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곧 있으면 이제 한쪽으로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다른 성장주와 함께 이 상단 추세선을 뚫고요 올라갈 수 있겠고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좀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 테슬라의 2024년 그러니까 내년 EPS 전망치는 5.61불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현재 주가인 183불을 5.61불로 나누어지면 포워드 PR이 나오는데 이게 32.5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의 연간 성장률이 30%를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PEG 값이 거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보다도 더 낮은 수준인데요. 테슬라만큼 안정적인 성장률과 뛰어난 재무제표 그런 현금 보유 능력을 보고 있으면요. 상당히 아직도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리 블랙에 따르면 자, 이번 주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연준이 지난 1년간 급속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 금리 인상을 멈출 확률이 50대 50 그러니까 50%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해요.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50%까지는 아니고 금리를 멈출 확률이 22.5%라서 지금 좀 낮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연준의 이러한 분위기가 최근에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테슬라와 같은 주식에게도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확률을 높일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상반기 내로는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자, 올해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의 주가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기업들과 포워드 PR을 비교해보면 테슬라는 32배에서 33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의 39배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고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보다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보다는 테슬라의 연간 평균 성장률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포워드 PR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지난 10년간 주식 수익률을 살펴보면 7,556%나 됩니다. 자, 지난 10년간 최대 수익률을 안겨준 자산은 비트코인으로서 59,647%나 되고 2등은 엔비디아네요. 4등은 AMD 순인데요. 3등인 테슬라와 AMD부터는 차이가 극심합니다. 테슬라가 AMD보다는 거의 한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진짜 잠잠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면요, 분명 엄청난 수익률로 은퇴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가 보여줄 거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기차는 연간 이제 지난해 130만 대까지 판매했지만 10년 후부터는 1000만 대가 넘을 거예요, 연간 판매가. 자, 그리고 리얼월드 AI 1위에 지금 해당하는 기업이고요. 로보택시, 테슬라봇, 에너지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경이적인 수익률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7000%까지 아니지만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는 아직도 오를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번 무디스의 신용 등급 상향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P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테슬라는 정크 등급에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왔었죠. S&P 기준으로는 지난 10월 전까지는 BB 플러스였는데 BBB까지 오르면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랐었고, 자, 어제 발표된 사항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죠. 무디스에서 테슬라를 정크 본드였던 BA1에서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이 BAA3까지 올렸어요. 아마 테슬라는 이런 신용평가 회사에 자금적인 그런 스폰을 해주고 있지 않겠지만, 이렇게 투자 등급을 상향시키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전기차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고요. 경쟁 회사들보다 월등한 에비타 마진율과 함께 훨씬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무디스는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모델 3랑 모델 Y 이 두 가지 모델에만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 130만 대 대비 180만 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한 34% 정도 인도량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무디스도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신용등급 상향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FSD 베타 버전 11의 와이드 릴리즈를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원래는 2022년 작년 11월 11일에 우선 회사 직원에게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들어서 1월 말에는 와이드 릴리즈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늦어져서 이제 3월 말에 이제 와이드 릴리즈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3월 12일경에 일론이 다가오는 주말, 그러니까 3월 19일이나 20일 정도에 와이드 릴리즈를 예고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3월 19일부터 와이드 릴리즈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와이드 릴리즈 노트를 보면요, 이는 핸드폰 화면을 캡처를 한 것인데 실제로 지금 와이드 릴리즈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테슬라는 본인이 소유한 테슬라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다운로드 되면 이렇게 핸드폰 화면으로 알려주죠. 자, 릴리즈 노트를 보면 Enabled FSD Beta on Highway라고 적혀 있죠. 자, 이는 싱글 스택을 의미를 합니다. 자, 지난 4년간은요, 레거시 하이웨이 스택을 사용을 했어요. 자, 오래됐죠. 자, 이를 대체해서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싱글 스택으로 AI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FSD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좀 더 인텔리전트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부드러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카메라로 찍은 이 이미지 스페이스를요, 이제 3차원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벡터 스페이스 안에 구현을 하면서 이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뉴럴넷을 충분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는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AI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뜻을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업데이트에는요, 테슬라 비전 기반의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작년 가을에 테슬라는 울트라소닉 센서죠, USS. 자, 이 초음파 센서를 없애고요. 자, 이제는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과 오토파크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특히 이 울트라소닉 센서는 차와 차 사이의 거리를 재어주는 그런 센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센서가 없어지자 어느 정도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차를 할 때 이 센서가 없어지면서 뚜뚜뚜뚜 하는 그런 청각적인 경고가 이제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한 거죠.
있었던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자, 이제는 카메라만으로 차와 차 사이의 거리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잴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비전 기반의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어라운드 뷰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 청각적으로도 신호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람들의 편의성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이러한 업데이트는요, USS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USS가 이미 설치된 차량들은 이 센서 기반으로 청각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날로 발전하고 있는 FSD 베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최근에 FSD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레이어드 님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작년 12월 30일 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공식 오피셜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요, 자, 28만 5천 대 정도가 FSD 베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3년 2월 16일자 뉴스에 FSD 베타를 사용하고 있는 36만 2,758명의 테슬라 차가 리콜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물론 OTA, 그러니까 무선 업데이트로 이를 다 해결했던 테슬라인데요. 한 2개월 동안 한 달 반 정도네요. FSD 베타가 한 7만 8천 명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사이에 8에서 9만 대 정도가 북미에 판매되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FSD 구매자가 급증했다라고 레이어드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FSD 베타 버전 11이 와이드 릴리즈가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아무래도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FSD 베타는 더욱더 많이 구독이 되고 판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작년에는 130만 대 팔았는데 올해 180만 대 팔면 그만큼 FSD 베타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숫자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향후에 테슬라가 연간 1000만 대씩 팔면, 자, 15%만 잡더라도 150만 대씩 연간에 FSD 베타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FSD 베타는 순수 소프트웨어 기반의 수익이기 때문에 거의 100%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테슬라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